살아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 나의 노력과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클 때 돕는 기버,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돕는 테이커, 공평함을 원칙으로 남을 도울 때 상부상조 원리를 내세우는 매처. 당신은 스스로가 기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테이커, 영악한 매처인가?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다만 애석하게도 성공의 피라미드에서 테이커와 매처가 기버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호구라는 이름이 기버라는 닉네임을 대신하듯 말이다. 그렇다면 매처와 테이커 중 어떤 사람이 더 상위층에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최상위층 또한 기버다. 최정점과 최하층 모두 기버였다. 같은 기버이지만 이 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냥해 보이는 내 주변의 그들을 진실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와튼스쿨에서 조직심리학 교수이자 하버드대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로 추켜 세우는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 실린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꼴찌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흔히 기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영악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밑에서 그들에게 호구 소리를 들으며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셰이더와 호닉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셰이더는 큰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많았다. 아마존과 같은 여러 회사 설립을 도모한 업력이 있었다. 이제 막 네 번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셰이더의 관점에서 호닉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상적인 투자자였다. 호닉도 마찬가지로 셰이더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기에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다. 호닉은 회사 파트너들에게 그에게 투자를 제안하는 건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우린 미국 최고의 벤처 투자 회사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아닌 우리 돈을 가져다 쓰도록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해요 라고 말했다. 호닉은 셰이더에게 빠른 기한 내에 대답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호닉은 재촉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원칙처럼 지키고 있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후 셰이더는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려 호닉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합니다.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셰이더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가 제안한 내용은 재정적 조건에서 호닉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셰이더는 호닉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호닉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 성품이었다. 그저 너그러운 태도로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골몰할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셰이더가 선택한 투자자는 사업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총명한 조언자였다. 당시 그에게는 도전적이고 객관적인 이사회 임원이 필요했다. 마음은 호닉 당신에게 끌리지만 머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군요. 나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닉은 자신을 자책했고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 여기서 기버, 테이커, 매처를 먼저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노력, 지식, 기술, 아이디어, 인간관계를 총동원해 누군가를 돕고자 애쓰는 사람이 같은 곳에 있다면 그는 기버입니다.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면 테이커이고요. 생각보다 이 테이커들은 잔인하거나 극악무도하지 않아요. 만약 아까 호닉이 테이커였다면 목표를 우선시해 계약 마감 기한을 정했을 거예요. 테이커는 이렇듯 늘 전략적입니다. 여기서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고 남을 도울 때 상부상조 원리를 내세워 자기 이익을 보호한다면 그는 매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호의는 그저 주고받는 관계라고만 생각한다고 해요. 이 세 가지 행동 유형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어쩌면 방금 셰이더와 호닉의 이야기처럼 기버가 가장 나쁜 결과를 얻으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버가 성공 사다리에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입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문 기술자 1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기술자에게 도움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도와준 기술자들은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최저점을 기록했죠. 벨기에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조사도 기버의 판매 실적이 테이커나 매처에 비해 2.5배나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쉽게 남을 믿고 남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기버는 테이커에 비해 무려 14%나 수익이 적었고 실력과 영향력은 22%나 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꼭대기에는 기버가 있죠. 최고의 기술자와 최악의 기술자 모두 기버라는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셰이더는 분명 좋은 투자자와 계약을 했지만 이내 찜찜했다고 해요. 호닉을 끌어들이고 싶었지만 회사 소유권에 위협이
위협이 될 정도로 지분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쉐이더는 고민 끝에 호닉과 함께 일하기로 합니다. 호닉은 이후에 28건 중 무려 25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 중에는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도 있었다. 호닉은 기버로 행동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했고 그것이 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기회를 극대화했다. 훗날 쉐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능력은 따뜻한 성품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결국 호닉이라는 기버는 성공했어요. 이렇듯 기버들은 왜 아직도 챔피언 혹은 얼간이로 나뉠까요? 얼간이가 아닌 챔피언이 된 기버들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성공은 기버든 테이커든 매처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버의 성공은 나머지 유형들보다 강력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멀리 퍼진다는 것. 테이커가 승리를 거둘 때는 패배자가 있습니다. 질투하고 그들을 때려 눕혀 콧대를 꺾을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호닉 같은 기버가 성공하면 그에게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 승리는 더 쉬워진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더 쉽다. 벤처 투자자 랜디 코미사르의 말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뚜렷하고 한결같을 때 더 좋은 모범이 되어 조직 구성원의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나눔은 전염성이 강력합니다. 내가 동료에게 희생해 조직을 이롭게 했다면 조직 내 다른 구성원도 앞으로 그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게임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4명으로 한 팀이 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3명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6라운드에 걸쳐 라운드마다 3달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당신이 가질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지 정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갖기로 결정하면 3달러를 얻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여러분을 포함해 모두 2달러씩만 받게 됩니다. 1라운드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명 모두 3달러를 남에게 주면 각자 8달러씩 받게 되므로 48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나눠줬는데 다른 사람이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6라운드 내내 12달러밖에 받지 못하고요. 모두 내가 갖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최소한 18달러가 보장됩니다. 참가자 중 15%가 일관성 있게 나누는 쪽을 택했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팀의 평균 수입보다 26%나 더 벌었습니다. 어떻게 더 주고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버가 한 명만 존재해도 나눔의 규범으로 확립하기에 충분한 거죠. 이게 지속되면 문화가 될 거고요. 조직 전체를 위한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작은 희생으로 구성원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 반면 테이커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한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 대화를 통제합니다. 애석하게도 첫 인상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 테이커는 기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배력을 얻습니다. 이 지배는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내가 힘과 권위를 더 많이 가질수록 상대는 적게 갖게 되죠. 이런 테이커는 더 지배력이 강한 테이커를 만나면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기버는 그 순간의 지배력보다 명망을 나누고 존중을 우선시합니다. 존중, 존경에는 총량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들은 힘을 뺀 의사소통의 달인이다 라고 애덤 크랜트는 강조했습니다. 테이커는 약점을 드러내면 지배력과 권위가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버들은 타인을 돕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실수를 하면 오히려 자기보다 우월하게 여겨 거리감을 느끼는 대신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보기도 하고 더 친근해진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실수 효과 라고 하는데요. 항상 빈틈이 없는 전문가보다는 거장이 나와서 실수를 하고 인간미를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상위층 기버들은 이 힘을 뺀 의사소통의 달인이라고 해요. 테이커가 대화를 지배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심겠지만 오히려 테이커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본인 얘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요. 반면 기버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질문을 던집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상대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어떻게 팔 것인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기회를 계속 포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실 건가요? 이 질문 하나로 저는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을 41%나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질문으로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투표를 하러 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 질문에 저항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훌륭한 시민으로서 선택적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저의 결론으로 이끄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강요하면 여러분이 제게 설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상기하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게 되면 그 동기가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확신하는 거죠. 이처럼 리더가 조언에 열린 자세를 보여줄 때 팀의 생산력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 리더는 우리가 모르던 한 명의 기버일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테이커는 절대적으로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약함의 상징으로 보고 있을 테고요. 우리는 밑바닥의 기버가 아니라 성공을 거둔 기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타적이기만 하지는 않아요. 방금 힘을 뺀 의사소통만 보아도 얻는 것이 많듯이 이익을 도모하는데도 적극적인 거예요. 성공한 기버들은 테이커나 매처 못지않게 야심이 큽니다. 테이커가 이기적이고 실패한 기버가 이기심이 전혀 없다면 성공한 기버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되 자신의 이익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지 선택합니다. 실패한 기버와 성공한 기버의 큰 차이는 물과 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기버는 남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든 도와주는, 즉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바다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산만하고 체력 소모가 크고 집중력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반면 성공한 기버들은 불을 지피듯이 한 번에 누군가를 도울 프로세스를 갖추고 빠르게 확산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영향력을 나누는 거예요. 매일 돕다 지치는 게 아니라 주에 하루를 돕더라도 7일의 분량을 화끈하게 지피고 내 능력도 키우고 더 큰 인망을 갖게 되는 거죠. 상냥하면 기버고 무뚝뚝하면 테이커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냉철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옳은 일을 하는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가는 매우 냉철합니다. 한번 움직이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가차없이 쓸어버립니다. 동시에 그는 마음이 매우 넓은 사람이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무뚝뚝하지만 보통 이상으로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하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테이커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줬죠. 우리는 그 사람이 기버인지 테이커인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고 나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영향력을 키운다면 콩 심은 데 콩나듯 전염병처럼 그런 좋은 사람들이 어느샌가 내 옆에 나를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학창시절 끼리끼리 어울린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테이커인지 매처인지 보다는 그가 무엇이든 그의 이야기를 듣는 하루로 작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빌 게이츠의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으며 그 두 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